새벽 3시 17분. 지금도 그 시간이 되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춘다. 이 이야기는 소설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은 괴담도 아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이 시간만 되면 손끝이 차갑게 식어버린다. 그때 나는 33세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생활비를 아껴야 했다. 그래서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중 가장 싼 방을 찾았고 부동산 앱에서 터무니없이 싼 월세 하나를 발견했다. 13층 첸삼성 7호. 보증금 500에 월세 20. 요즘 같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지만 설명란에는 단 한 줄. 예민한 분은 비추천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걸 단순히 방음 문제나 이웃 소음 정도로 생각했고 그날 바로 집을 보러 갔다. 아파트 단지는 90년대에 지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놀이터는 녹이 슬어 있었으며 현관 로비에는 오래된 향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한쪽 벽에 위패처럼 보이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미 말라버린 국화 2송이가 놓여 있었는데 날짜가 적혀 있었지만 너무 희미해 정확히 보이지 않았고 내가 그게 뭐냐고 묻자 중개인은 웃으며 예전에 사고가 하나 있었다고만 말했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고 문이 열리자 13층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고 어디선가 웅궁거리는 저주파 같은 소리가 아주 약하게 울렸다. 사람 사는 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복도 끝에서 중개인은 1307호 앞에 섰고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집이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다는 것에 오히려 불안함을 느꼈다. 벽지는 새로 바른 지 얼마 안 된 듯했고 바닥도 반짝였으며 누군가 급하게 살다 나간 흔적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맞은편 동의 창문이 바로 보였는데 그 창문들 중 유독 한 집만 불이 꺼진 채 커튼이 끝까지 쳐져 있었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다. 집을 거의 다 둘러볼 즈음 중개인은 아무렇지 않게 이 방, 원래 살던 사람이 얼마 안 살고 급하게 나갔다고 말했고 그 말이 마음에 걸려 이유를 묻자 사정이 있었다라는 애매한 말만 남겼다. 하지만 나는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 모든 불안함을 무시한 것이다. 이사 첫날, 1307호에 처음 혼자 잠을 자던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창밖에서 바람이 흔드는 철제 난간 소리만 들릴 뿐 이상한 기척은 없었고 그렇게 잠이 들었다. 문제는 그날 밤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였다. 정확히 새벽 3시 17분. 잠결에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시간이 보였고 동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쾅도 아니고 톡톡도 아닌 일정한 강역의 똑똑똑이라는 소리였는데 나는 당연히 옆집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잘못 두드린 줄 알았다. 그래서 문 앞으로 다가가 되어락 근처에 섰고 그 순간에도 노크 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현관문 너머에서는 아무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는 소리처럼 느껴졌고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 낮에 중개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예민한 분은 비추천 드립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면서 나는 결국 문을 열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났고 그 노크 소리는 정확히 5분쯤 지나서야 멈췄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고 시계처럼 정확하게 반복되었다. 3시 16분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 3시 17분이 되는 순간 바로 노크가 시작되었고 나는 점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었으며 회사에 가서도 자꾸 멍해졌고 실수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되오락의 숫자판 위에 휴대폰을 고정시키고 영상을 찍기로 했다. 다시 3시 17분.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노크 소리. 그러나 영상 속 도어락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화면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지만 분명히 녹화된 영상에는 똑똑거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다가 소름이 돋아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그날 아침 출근길에 1층 관리실로 내려가 처음으로 아파트 관리인에게 1307호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는데 그 사람은 내 얼굴을 보자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주 작게 이렇게 말했다.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 들으셨죠? 그 순간 나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누군가는 이미 이 소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이 집을 평범한 집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날 관리실에서 나온 뒤로 나는 13 구간 침입로의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장 방을 뺄 용기는 나지 않았다. 돈도 없었고 혹시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닐지 의심도 들었다. 그래서 그날 낮에 나는 관리인을 다시 찾아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 방에서 예전에 한 남자가 죽었어요. 고인은 아니었는데 혼자 살다가 며칠 동안 아무도 발견 못했죠.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누가 죽은 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귀신이 나온다는 법은 없으니 최대한 침착하려 했다. 그러나 관리인은 말을 이어갔다. 근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죽은 추정 시간이 새벽 3시 17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등골을 꽉 움켜쥐며 타고 내려갔다. 시간이 같았다. 내가 매일 듣던 그 노크가 시작되는 정확한 시간과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관리실을 나왔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숫자 13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차갑고 더 묵직해 보였다. 내 발걸음이 1337호에 가까워질수록 귀 안쪽이 먹먹해지고 머리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치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바람이 도는 것처럼 커튼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아무것도 없는 거실에서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혹시 기분 탓일까 싶어 음악을 틀고 밥을 먹으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내 신경은 온통 현관문에 쏠려 있었고 다시 새벽 3시 17분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 시계를 보는 것조차 피하려 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며 나는 점점 그 시간의 공포에 익숙해지는 듯 하면서도 더 깊이 잠식되어 갔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리듬의 노크, 그리고 열지 못하는 문. 그 문 너머에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서 있다는 사실, 혹은 서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노크 소리는 현관문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소리는 가끔 너무 가까워서 마치 문 반대편이 아니라 문 안쪽에서 밖으로 두드리는 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 순간마다 나는 숨을 멈췄고 몸이 굳어버렸다. 그러던 날 나는 결국 결심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관리인에게 부탁해 1307호에서 죽은 사람의 기록, 즉 입주 날짜, 이름, 사망, 당시 상황 등을 알아보기로 했다. 관리인은 망설였지만 내가 계속 부탁하자 결국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장 위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한지훈 35세. 한국인이었고 나와 나이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혼자 오래 살았고 주변과 교류가 거의 없었으며 사망 원인은 자연사 추정. 그러나 사망 추정 시각 037이라는 기록만은 분명히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파일 아래쪽에서 관리인의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문 두드리는 신고 다수.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려 그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관리인은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다들 우연이라 그래요. 하지만 나는 그게 우연이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핸드폰으로 7307호 사건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별다른 정보는 없었지만 지역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 하나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13층에서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 듣고 이사 나왔습니다. 작성 날짜는 2년 전. 내용은 짧았지만 소름 끼치게 익숙했다. 정확히 3시 17분마다 두드립니다. 문 밖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글에는 댓글 하나가 달려 있었다. 확인해 보지 마세요. 절대로. 나는 그 댓글을 계속 읽고 또 읽었다. 화면을 끄고도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절대로 확인하지 말라. 절대로.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부터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시계를 보지 않으려 해도 자꾸 눈이 시계로 향했고 결국 새벽 3시가 지나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3시 10분 손끝이 저릿거렸고 3시 15분 호흡이 얕아졌다. 그리고 3시 17분이 되던 순간 노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전의 일정한 리듬이 아닌 아주 천천히 그러나 훨씬 강하게 똑, 똑, 똑.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문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침대에 앉아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 듯 들려왔다. 그때였다. 갑자기 노크가 멈췄고 방문과 현관문 사이 몇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서 낮게, 아주 낮게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후.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확실히 느꼈다. 누군가 내 거실 안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공포로 다리가 굳어버렸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를 시간이 지나고 그 숨소리는 서서히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공기만큼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무겁고 축축하고 마치 누군가 오래 서 있다가 사라진 자리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그냥 나갈 수는 없다고. 반드시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가 보기로 했다. 새벽 3시 17분.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되면 나는 문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오늘 새벽 나는 문 앞에 설 것이다. 숨소리가 들리든 노크가 울리든 그 존재가 누구든 간에 나는 확인하지 않으면 더는 이 집에서, 아니 이 삶에서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해가 지고 잘 삼행치로는 다시 어둠 속에 잠겼고 나는 커튼을 닫고 모든 불을 끄고 현관과 거실 사이에 조용히 서서 시간을 기다렸다. 3시 10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끊긴 듯 느껴졌다. 3시 15분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었고 목이 바짝 말랐다. 3시 16분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내 심장을 밖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3시 17분이 되는 순간 똑, 똑, 똑 유수. 그동안 들었던 노크와는 완전히 달랐다.
더 느리고 더 깊고 문 안쪽까지 진동이 울릴 정도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갈수록 소리는 더 명확해졌고 문 표면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이 손바닥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대보았다. 그 순간 노크가 멈췄다. 대신 문 바로 건너편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열어.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힘없이 찢어진 숨결 같은 음성이었다. 나는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고 온몸의 털이 한꺼번에 곤두섰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다시 속삭였다. 열어줘. 나는 떨리는 손으로 되오락 위에 올리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뛰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누가 있는 걸까? 혹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어떤 끌림에 이끌리듯 되오락 레버를 잡았다. 문고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치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돌덩이를 쥔 기분이었다. 나는 레버를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내렸다. 딸깍. 기계적으로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문 반대편에서 또렷한 숨소리가 울렸다. 문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단 30mm 정도. 그 좁은 틈새로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스며들었고 나는 조심스레 눈을 내밀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계속 깜박이던 형광등만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공기만 차갑게 흐를 뿐 인간의 기척은 단 한 점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다. 내 발등 위로 무언가가 천천히 지나가는 바람이 있었다. 그러자 문 밖 어딘가에서 아주 낮고 처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었는데. 그 순간 형광등이 퍽 하고 꺼졌고 복도 전체가 칠흑처럼 어두워졌다. 나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문을 잇는 힘껏 닫고 잠갔다. 몸이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자 문 바로 반대편, 불 꺼진 복도 한가운데서 쿵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 크기 정도의 무게, 그리고 그 뒤로 아주 천천히, 아주 확실하게 문까지 끌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기어가듯 뒷걸음질 쳤고 문에 손을 대지 못한 채 거실까지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똑, 똑, 똑. 이번에는 문 안쪽에서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처럼 숨을 헐떡였지만 노크는 더 강해지고 더 빠르게 변했다. 똑똑똑똑똑똑똑.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려고 하는 듯한 속도로. 그러다가 갑자기 멈췄다. 정적, 귀가 멍해질 정도의 무음. 나는 온몸을 웅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하지만 해가 떠오르기 전 문 너머에서 마지막으로 단 한마디가 들렸다. 너무나 또렷하게, 너무나 인간 같으면서도 인간 같지 않은 목소리로 다음엔 반드시 보게 될 거야. 그 후 나는 단 하루도 더 그 집에 머무르지 않았다. 짐을 챙길 정신도 없이 그대로 뛰쳐나왔고 지금도 그 방에는 내가 남긴 것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 후였다. 내가 다른 동네, 다른 집에서 살기 시작한 첫날, 새벽 3시 17분,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켜졌다. 방 안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침대 옆에서 아주 느린 노크가 들렸다. 똑그려. 그리고 그 소리 뒤에 익숙한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여기
있었네. 나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새벽 3시 17분을 편하게 넘긴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도,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3시 16분